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대략 한 60%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익 증가율이 50에서 60%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숫자 자체가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형태로서의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통적으로 주가, 그다음에 금리, 실적 이거를 엮어가지고 시장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4개라는 얘기도 네네네.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 그 세 개를 엮어서, 그러니까 주가, 실적, 그다음에 네. 금리 이거를 엮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 4계절에 대해서 그 일본의 애널리스트죠. 우라가미 구니오가 이제 주식시장에 4계절이 있다라는 이제 이론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해당되는 금융 장세, 우리한테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유동성 장세가 많을 거고요. 예. 이제 그림에 나오지만 이제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요. 경기가 나빠져서 반면에 이제 실적은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요. 저게 보면 급락이 있고 완만함이 있습니다. 실적은 완만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이 상반기에는 급락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완만하게 내려갔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주가는 반면에 급등했다. 뭐 사실 그랬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지만 경기 부양책 기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표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여름이 들어가면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에 보면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년 대비하면 굉장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그렇죠. 안 좋아졌으니까. 예. 근데 저기서 주의해서 볼 게 그 금리와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팀장님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해 보니까 1분기 내내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테이퍼링이 부재한 여름이라면 분명히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번 실적 장세는 이상하게 급등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에 비해서 주가는 완만하게 개선됐나? 주가 많이 올랐나? 뭐 그렇게 본다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한 30% 정도 올랐고요. 예. 글로벌 지수 중에서 3등입니다. 예. 코스닥, 나스닥, 코스피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작년이 급등이었고 올해가 완만하다라고 보면 그 절반 정도 되는 15%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분기로 보면 한 4%. 근데 실제로 봐도 지금 한 3, 4%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예. 완만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테이퍼링이 부재하다면 올해 금리 급등은 너무 과격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부터 연준이 그 평균 물가 목표제와 같이 올해 있을 이런 금리 급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분기 지나가면서 금리 급등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다시 반등에 탄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 4계라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는데 따져보면 그 경기순환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죠. 보여지죠. 예. 네네. 근데 우리나라 경기순환이 한 4년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계절이 대략 1년 이상 정도는 된다라고 보여지고 예. 작년이 봄이었다면 그러면 올해 한 해 내내는 여름이 될 수 있을 거다. 주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식시장의 4개가 그동안에 아무튼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충 199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저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걸 쭉 한번 걸려보면 맨 앞에 있는 봄에 해당하는 금융장세는 잘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는 형태가 네네네.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처음에 봄에 해당하는 금융장세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선반영. 그 이후에 실적이 올라가고 네. 이러는 것들이 모든 종목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네네. 형태로서
만들어서 이제 그 단계에서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옛날에 뭐 차종도 그때 나왔고 뭐 이런 네, 형태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아무튼 지금 그에서 지금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주가를 많이 작년도에 그 실적을 반영해 버린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지금 굉장히 1월달 이후부터 좁은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예.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야지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스권 돌파가 2분기가 기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금리 급등의 우려가 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리 급등의 요인들, 그러니까 올해 실적 장세가 맞고 테이퍼링이 없다라면 분명히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금리 급등 요인들이 완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저효과 소멸을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국제유가가 한때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소위 우리가 뭐 농담으로 이제는 기름 사면 돈을 오히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전년 대비라는 소비자 물가가 비교하다 보니까 높은 기저효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2분기 중에 그 기저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니까요. 소멸된다. 그러면서 금리 급등의 요인이었던 기저효과 소멸이 첫 번째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실적 개선 기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작년에 기저 영향으로 실적도 많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예. 올해 1월부터 나오는 수출, 특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증시의 실적 개선 모멘텀은 그렇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결국 주가가 오래 되기 위해서 이 지금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2분기 중 있을 그 기저효과 소멸과 그 4월 달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관해서. 네네. 1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 정도서부터 네네. 삼성전자가 아마 다음 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이 1분기 실적이 시장에 어떤 형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그렇죠. 될 거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1분기 중에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에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일본의 자동차 LCD 등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우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오스틴 미국 공장이 가동 중단된 영향 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실적 우려가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든 어닝 쇼크를 기록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전망치 대비 한 18% 정도 영업이익 개선될 거로 보이지만 설사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고 쳐도 그런 부분들은 1분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예. 그 이후에 오히려 2분기 이후가 어떻게 될지가 그럼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사실 1분기 보면은 그 반도체 스팟 가격들이 계속 강세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디램 기준으로 해서 뭐 20% 이상 오르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면 드디어 10만 전자 시대가 도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실제로 주가는 역방향을 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1분기에 그 스팟 가격들이 올랐던 게 이제 1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그 스팟 가격들 올랐던 거는 2분기 고정거래 가격 이렇게 반영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빅사이클에 도입한 건 맞다. 그렇지만 1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어닝쇼크로 실적 불확실성이 훼손된다면 2분기 이유를 본다면 매수 타임이 맞다. 그리고 주가가 여태까지 부진했던 이유들이 설명되고 향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주가에 대한 우려가 가도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닝 쇼크든 어닝 서프라이즈든 실적 발표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 더 나아가서 반도체 실적이 우리 증시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물론 시총도 우리 증시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반도체가 우리 증시 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ROE, 주주 수익률이라는 ROE를 보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2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면 코스피 ROE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즉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BR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좀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실적 개선의 기대가 보여진다면 1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자체가 굉장히 주식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래프를 보면 2018년도의 ROE가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네. 어느 정도 나느냐 하는 그 비율이 46.8%네요. 네, 거의 50%에 네, 육박하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아마 1분기 실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ROE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주가는 괜찮아질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지금의 그 지지부진한 형태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또 하나 여쭤볼게. 그러면 이제 실적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업종이 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실적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업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멘텀을 주가에 상당히 반영해 버린 업종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거로 예상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1분기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지금 어닝 모멘텀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YOY나 뭐 어닝 추정치로 본다면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반면에 뭐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 이제 작년에 많이 오른 언택트 관련주 업종들이 뭐 부진한 걸로 나오는데 뭐 예. 차트도 나오는데 운송, 철강, 증권, 보험 등 경기 관련 업종들이 강세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언택트 관련 업종들이 부진하게 보이지만 실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도 실적이 개선되겠지만 그렇다고 언택트 업종의 실적 개선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뭐 4차 확산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예. 미국 쪽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유럽은 더 확진자가 더 크게 나가면서 이제 경계 봉쇄가 좀 다시 진행되고 뭐 이런 상황들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는 정말 끝나야 끝나는 거다라고 보여지면서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또한 이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돌아가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더불어서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장기화가는 과정 속에서 언택트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잠깐 전략을 말씀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 다시 좀 여쭤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실적 장세가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소위 우리가 금융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 이러다 보니까 금리와 민감한 뭐 미국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오르고 또 에너지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우리 업종 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네, 뭐 차트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연초 후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에너지, 정유와 관련 예. 업종이었고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금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뭐 헬스케어 등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근데 우리 시장은 약간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지난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가장 길게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이제 차정 주도주 랠리였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섹터 전략보다는 주도주 랠리가 더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업종 수익률을 연초 이후에 비교해 보면 뭐 자동차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뭐 2차 전지 관련된 화학 업종들이 우리는 미국과 달리 주가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은행이나 에너지 업종도 올라오는 건 맞지만 우리는 주도주, 차전이라고 저는 이번 그 주도주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인데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2차 전지가 끌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반등한다면 다시 그 주도주 랠리가 되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의 주도주 랠리는 뭐 작년 한 7월부터 시작된 랠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물론 올해 경기 민감주 그리고 뭐 은행과 에너지와 같이 실적이 개선된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전략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주도주 랠리에 힘입어서 차하전,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업종 중심의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